자, 보겠습니다. 다이얼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이얼은 기본이 되는 핵심을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중심 의미라는 게 있고요.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는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 어릴 때 배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사용 빈도가 높답니다. 사용 빈도가 높대요. 자, 그러면 다이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변 의미로 사용이 되면은 문법적 제약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한 살이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 즉 뭐 사동피동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된다. 즉 주변 의미는 확장된 의미고요. 그래서 추상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서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다음 셋째, 다이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즉 다이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로 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주 중심 의미, 주변 의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줄의 중심 의미는 위 1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3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2와 3은 줄의 주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즉 과거와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맞습니다. 중심 의미를 먼저 배웁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이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심 의미가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자, 여기에서 결론에 이르다는 무슨 뜻이냐면 결론에 도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다이어가 아니라 동음이에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행위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 돌리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라는 얘기는 문법적 제약이 있다 이러한 얘기고요. 쓰이지 않으니 군침을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즉 주변 의미는 문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5번.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다, 더 구체적이다. 요게 잘못되었습니다. 확장된 의미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됐지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기억의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립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영희, 자꾸 말이 미안한데 모든 발표 자료 좀 줄래? 그랬더니 민수가 너 빚쟁이 같다. 이거는 뭐냐면 빌려준 사람, 즉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나한테 자료 맡겨놓은 것 같네. 영희. 이틀 뒤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금방 요거는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은 뭐 말 그대로 돈이죠. 뭐 금전. 민수 아니 꼭 빌려준 돈 갚으러 돈도 마찬가지 금전적인 거. 온 사람 같다고 자리요 여기 있어. 가연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금방. 요거는 미래.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끝난 뒤 그랬으니까 미래. 그래서 결국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모음,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은 4번이고요. 잎은 3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꽃잎으로 발음돼요. 이때 잎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유형에 해당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거죠.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그래서 밥상, 집일, 의복함, 국물, 화살 뭐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어요. 밥상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첨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된소리 대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체.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과 달라졌어요. 상이나 쌍이나 자음, 모음, 자음 이러한 유형을 갖잖아요. 그래서 음절 유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된소리 대기는 교체이기 때문에 요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집일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 이거 니은 첨가 이야기하는 거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과 달라졌어요. 그랬습니다. 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모음, 자음 유형이고요. 닐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자음. 자, 일단 교체의 결과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X, 그 다음 3번 의복함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과 달라졌어요. 캄이나 함이나 둘 다 자음, 모음, 자음의 음절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라졌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 자, 국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국물 기억이 이응으로 되는 거 비음함 당연히 교체고요. 그 다음 음절 유형은 궁이나 국이나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자음 따라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맞습니다.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과 같아요. 그렇지 않죠. 화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지만 활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자음의 음절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 그래서 결국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기억, 디귿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 품사 파악하는 게 살짝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밑줄 친 그 단어들이 일단은 동사냐 형용사냐 이거부터 구별해야 되는데 되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 이런 방법입니다. 볼게요.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누구나 또는 니은다나 는다 이런 게 붙으면 동사가 되고요. 아니면 뭐뭐구나 또는 니은다나 는다 이런 게 붙지 않아. 그러면 형용사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늘에 뜬 태양에서 태양이 하늘에 뜬다 그랬으니까 동사. 그럼 시제는 뭘까요? 하늘에 뜬 그랬으니까 과거. 동사인데 과거예요.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니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를 부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동사, 과거.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한다? 니은에 해당. 그 다음 푸르던 늘 푸르던 그랬으니까 형용사 푸르던 그랬으니까 과거 형용사 과거니까 디귿에 해당.
자,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자, 남는다 말되니까 동사. 그 다음에 남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과거. 그럼 동사 과거니까는 니은에 해당. 그 다음 내가 읽는 동사고요, 현재고요. 그러면 동사 현재. 기호가 없고요. 동사 현재. 그 다음 자,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아,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교실이 아이들로 가득 차는구나. 요거하고 교실이 아이들로 가득 차구나. 이거하고 이게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이 능구나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입니다. 사실 헷갈리면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득 차다 할 때 그 차다는 동사, 물론 이제 온도, 뭐 피부를 느끼는 차다, 뭐 요거는 뭐 형용사겠지만, 자 볼게요. 그럼 다시, 자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그랬습니다. 그럼 동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과거. 자 동사 과거는 뭐에 해당한다? 니은.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당연히 빠르구나 이렇게 되니까 형용사. 현재. 그래서 기억에 해당. 자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A의 뜬에 쓰인 어미 니은은 기억에 해당한다. A는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B 부르던가 부르던 니은이지요. C의 푸르던에 해당하는 건 디귿에 해당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B에서의 부르던은 동사 과거이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3번 선택지 D의 남은과 F의 찬에 쓰인 어미 니은은 니은에 해당한다. D의 남은 같은 거에는 니은에 해당하고요. F에서 찬도 마찬가지로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를 구별하는 그것이 이제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그 는구나하고 구다, 그 다음에 니은다나 는다가 붙었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요거를 가지고서 연습을 좀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보기 1의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을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의 주격조사는 의문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2로 실현되었다. 자, 자음 다음에는 2가 나타났다. 자음 다음에는 2가 나타났대요. 그 다음 모음이나 반모음이 다음에는 뭐가 나타냈냐면 영형태, 형태가 없답니다. 그 다음 모음 2와 반모음 2 이외의 모음, 그러니까 뭐 요나 아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가 쓰인다. 근데 기호는 없습니다. 지금 기억 니은 쪽에 디귿이 있으니까 기억은 없어요. 기호는. 그 다음 음은 조건, 즉 이렇게 뭐 자음이든지 아니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있든 없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생략되기도 했다. 요게 디귿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날이 저물어. 일단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어하고 대응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날이 저물어 했을 때 요 날이랑 같이 대응해서 보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날이 같은 경우에는 날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이가 붙었다. 그래서 연음이 돼가지고서 날이 이렇게 표기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이는 뭐에 쓰인 것이다? 자음 뒤에 쓰였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의 예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태자 오난다 들으시고 태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생략. 그래서 디귿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내해 달이 없도다. 뭐라 그랬냐면 개천의 다리가 다리가라고 풀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다? 영형태다. 영형태가 니은에 해당. 이거를 만약에 잘못 생각해 가지고서 달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연철돼서 달이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즉 현대어에 보게 되면 다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리가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해놨잖아요. 결국 다리에는 주격조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결국은 다라고 해가지고 영형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이야기인지. 만약에 이 달은 그냥 현대어로 풀이한다 그러면 달이 이렇게 되겠죠. 하늘에 달이 떴다 할 때 그 달. 이해됐죠? 오케이. 자, 요거 영형태 니은입니다. 그 다음 아다리,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아달, 즉 아들이란 뜻이죠. 거기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연철되니까 아달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자음 뒤에 이가 쓰였으니까 요거는 기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공죄 들으시고 공자가 이렇게 가 주격조사로 풀이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다?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반모음 이와 이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아까 기호가 없다라는 거.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 해당하는 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하고 뭐 A하고 D. 그래서 답이 1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